저 탱크 고장났죠? 제가 고쳐드리죠. 사흘 동안 엘리트 장교들과 방산업체 기술진이 포기한 탱크를 철조망 밖에 서 있던 노숙자 차림의 노인이 5분 만에 고치자 육군대장이 헬기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이 노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최전방 기갑여단 훈련장에 이른 아침 햇살이 비쳐들었어요. 넓은 훈련장 한가운데 최신형 전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엔진은 식은 지 오래였고 철제 외피에서는 차가운 기운만 흘러나왔죠. 정비대대 병사들이 전차 주변을 바쁘게 오갔어요. 시동이 안 걸립니다. 젊은 병장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여단 작전장교가 헬멧을 벗으며 미간을 찔렀어요. 육군대장님 참관 훈련이 모레인데 그의 말끝이 흔들렸습니다. 훈련 일정은 이미 몇 달 전부터 확정된 상태였어요. 변경할 수 있는 시간도 방법도 없었죠. 정비반장이 공구함을 들고 전차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일단 경납고로 옮기겠습니다. 견인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무게 50톤이 넘는 철덩어리가 천천히 끌려갔습니다. 경납고 안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정비병들이 계기판을 들여다보고 케이블을 점검했습니다. 전자계통 수치는 정상이었어요. 유압도 문제 없었고 동력계 역시 이상 징후가 보이지 않았죠. 이상합니다. 모든 게 정상인데 선임 정비병이 고개를 저었어요. 작전장교는 휴대전화를 꺼내 여단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예, 원인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묵직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훈련장 상황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여단장이 책상을 손으로 두드리며 말했죠. 방산업체에 기술 지원 요청하십시오. 참모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경납고 박하늘은 어느새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정비병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죠. 그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질문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과연 내일까지 이 전차를 살릴 수 있을까? 이튿날 새벽 육군사관학교 출신 정비장교 3명이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경납고로 들어섰어요. 가장 먼저 들어온 장교의 가슴팍에는 미군 기갑학교 수료 배지가 반짝였죠. 제가 진단을 주도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오후가 되자 방산업체 기술진 5명이 합류했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장비들은 최신형 분석 시스템이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수치와 그래프가 빼곡히 떠올랐죠. 시스템 로그를 전부 뽑아보겠습니다. 기술진 팀장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데이터가 쏟아져 나왔지만 이상 신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센서 값을 반복 측정해도 결과는 같았어요. 육사 출신 장교가 매뉴얼을 펼쳐들었죠. 이 부분 연결 상태를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병사들이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결부는 정상이었어요. 저녁 무렵 부품 교체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핵심 모듈을 통째로 바꾸는 수밖에. 방산업체 팀장의 말에 여단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사흘입니다. 경납고 안이 무겁게 가라앉았죠. 내일이면 육군대장이 오는데 사흘이라니요. 임시 조치라도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기술진이 몇 가지 우회 방법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시동은 여전히 걸리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경납고 조명만이 훈련장을 밝히고 있었어요. 지휘관들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죠. 여단장이 작전장교를 불렀습니다. 상급 부대의 상황 재보고 준비하십시오. 그 말 속에는 책임 소재를 묻는 압박이 담겨 있었어요.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일 참관 훈련은 불가능했죠. 경납고 안 전차는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 옆으로 지친 사람들만 오갈 뿐이었습니다. 훈련장 외곽 철조망 근처 허리 굽은 노인 한 명이 폐지 뭉치를 끌고 있었어요. 낡은 작업복 차림의 그는 리어카에 골판지를 가득 실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을까요? 훈련장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죠. 노인의 걸음이 멈춰 섰어요. 저 소리. 그는 고개를 들어 철조망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경납고에서 누군가 전차 시동을 걸려는 모양이었어요. 엔진 소리가 짧게 울렸다가 끊겼죠. 노인은 리어카 손잡이를 놓고 철조망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다시 한번 시동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엔진은 제대로 돌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진동이 이상한데.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철조망 너머 경납고 쪽을 한참 동안 지켜보던 노인이 천천히 철조망을 따라 걸었습니다. 정문 방향으로 몇 걸음 옮긴 순간이었어요. 거기 서세요. 경계 근무 중이던 이등병이 소총을 든 채 다가왔습니다. 노인은 걸음을 멈췄죠. 나 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 이등병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간인 출입 불가입니다. 저 전차 고장났지? 노인의 물음에 이등병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소리만 들어도 알아. 나 예전에 그런 거 고치던 사람이야. 이등병은 잠시 망설였어요. 노숙자 행색의 노인 말을 믿기는 어려웠죠. 하지만 지금 부대 상황이 급박하다는 건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등병이 무전기를 꺼내 상황실에 보고했어요. 철조망 밖에 민간인이 전차 고장을 안다고 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죠. 곧 작전장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원 확인하고 대기시켜. 노인은 철조망 앞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경납고 쪽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직 철조망 밖 노인의 존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오후 2시 여단장이 직접 결정을 내렸습니다. 들어오게 하십시오. 작전장교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어요. 노인이 이등병의 안내를 받으며 경납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구겨진 작업복과 때 묻은 운동화가 깨끗한 경납고 바닥과 대비됐죠. 정비병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미군 기갑학교 출신 장교가 팔짱을 낀 채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전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전차 앞에 선 노인이 손바닥을 철판에 갖다 댔어요. 아직 따뜻하네. 그는 전차 둘레를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엔진룸 쪽에서 잠시 멈춰서더니 무릎을 굽혀 하부를 살폈어요. 진단 장비 필요하신가요? 방산업체 팀장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죠. 귀하고 손이면 돼. 경납고 안에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차 내부로 올라갔어요. 조종석에 앉아 계기판을 훑어보더니 특정 스위치 몇 개를 만졌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온 노인이 엔진룸 덮개를 열었어요. 렌치 하나만 줘봐. 정비병이 마지못해 공구를 건넸습니다. 노인의 손이 엔진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뭔가를 조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문제였어. 노인이 중얼거렸죠. 그는 다시 조종석으로 올라가 시동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식어갔죠. 하지만 노인은 특정 순서로 레버 2개를 조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부르릉. 엔진이 깨어났어요. 경납고 안이 진동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정비병들이 입을 벌린 채 서로를 바라봤죠. 방산업체 팀장이 황급히 노트북을 확인했어요. 출력 수치 정상입니다. 여단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사흘 동안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이었죠. 전차 계기판의 경고등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엔진은 안정적인 리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정비반장이 황급히 점검 장비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재점검하겠습니다. 각종 센서 수치가 측정됐어요. 냉각수 온도, 유압, 전압, 회전수 모두 정상 범위였습니다. 이상 징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미군 기갑학교 출신 장교가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대체 뭘 하신 겁니까? 노인은 손에 묻은 기름때를 닦으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동력 전달부 연결 볼트가 헐거워져 있었어. 진동 때문에 조금씩 풀린 거지. 방산업체 팀장이 매뉴얼을 펼쳐들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은 진단 항목에 매뉴얼에 다 나와 있진 않아. 노인의 말에 경납고가 조용해졌습니다. 여단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소리가 달랐거든. 엔진이 도는 게 아니라 헛도는 소리였어. 노인은 마치 오래전 익숙했던 일을 떠올리듯 말했습니다. 작전 장교가 무언가 떠올랐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군에 계셨습니까?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 일이야. 어느 부대셨습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전차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이 녀석 설계, 내가 참여했던 것하고 비슷해서 알아봤어. 경납고 앙공기가 달라졌죠. 정비병들의 표정에서 조롱기가 사라졌습니다. 여단장이 작전 장교에게 눈짓했어요. 신원 확인 가능합니까? 지금 바로 조회하겠습니다. 작전 장교가 상황실로 뛰어갔습니다. 방산업체 기술진이 노인이 만진 부분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보고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여단장은 노인 앞에 섰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노인은 잠시 주저하더니 조용히 이름을 말했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경납고 안나이 지긋한 부사관 한 명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혹시 그분이십니까? 부사관의 목소리가 떨렸죠. 상황실로 달려간 작전 장교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군 인사 데이터베이스에 노인의 이름을 입력했어요. 검색 결과는 공란이었습니다. 이상하네. 그는 다시 한번 천천히 이름을 쳐넣었어요. 여전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전 장교는 국방부 기술개발 문서 보관함으로 접속했어요. 1980년대 전차 개발 프로젝트 폴더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스캔 파일들이 화면에 떠올랐죠. 세 번째 문서를 열었을 때였어요. 노인의 이름이 참여 인력 명단 중간쯤에 적혀 있었습니다. 찾았다. 작전 장교의 손가락이 멈춰섰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프로젝트 중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예산 부족과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1차 개발이 중단됐다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공식 공로자 명단에는 노인의 이름이 없었어요. 책임자급 인사들만 기록돼 있었습니다. 작전 장교는 더 깊이 파일을 뒤졌어요. 내부 회의록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프로젝트 실패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기록돼 있었어요. 현장 기술진 일부가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도 보였습니다. 이럴 수가. 작전 장교는 급히 프린터를 돌렸어요. 문서를 들고 경납고로 뛰어갔습니다. 여단장에게 서류를 건넸죠. 확인됐습니다. K1 전차 초기 개발 프로젝트 참여자입니다. 여단장이 서류를 훑어보며 미간을 찔렀어요. 그런데 왜 공식 명단에는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기록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노인은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표정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여단장이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왜 지금까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까? 노인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어? 나도 이젠 그냥 폐지 줍는 늙은이일 뿐인데. 경납고 안이 숙연해졌어요. 정비병 몇몇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단장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육군본부에 보고하겠습니다. 필요 없어. 노인이 손을 저었지만 여단장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통화는 참모장을 거쳐 육군대장에게까지 직접 연결됐어요. 여단장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각하, 긴급히 보고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육군대장의 낮은 음성이 들렸죠. 다음 날 오전 11시 훈련장 상공에 헬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UH-60 헬기 한 대가 천천히 고도를 낮추며 착륙장으로 내려왔어요. 로터 바람에 먼지가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여단 전체 지휘관들이 착륙장 앞에 도열해 있었어요. 헬기 문이 열리고 육군대장이 내렸습니다. 참모 3명이 그 뒤를 따랐죠. 여단장이 앞으로 나가 경례를 올렸어요. 각하, 영접 나왔습니다. 육군대장은 경례를 받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경납고에서 대기 중입니다. 일행은 경납고로 향했어요. 병사들이 양쪽으로 도열해 길을 만들었습니다. 경납고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은 정비된 전차 옆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여전히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육군대장이 경납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의 시선이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여단장이 어제 있었던 일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전차 고장부터 노인의 등장, 5분 만의 수리, 그리고 과거 기록 확인까지요. 육군대장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보고가 끝나자 육군대장이 노인 앞으로 걸어갔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노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육군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펼쳐들었어요. 참모가 건넨 자료에는 40년 전 개발 프로젝트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 기록된 분이 맞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육군대장의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국가가 선생님께 빚을 졌습니다. 경납고 안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육군대장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올렸습니다. 차렷 자세로 경례를 올렸죠. 경납고 안 모든 장교와 병사들이 따라 경례했습니다.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40년 만에 받는 예우였습니다. 선생님의 공로를 다시 기록하겠습니다. 육군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예우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답례했습니다. 경납고 밖에서 대기 중이던 병사들도 모두 경례 자세를 취했어요. 오래전 지워졌던 한 사람의 이름이 그날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흘 뒤 훈련장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육군대장 참관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됐어요. 노인이 고친 전차는 문제없이 기동했습니다. 포탑이 회전하고 무한궤도가 땅을 밀어내며 나아갔죠. 참관석에는 노인도 자리하고 있었어요. 깨끗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육군대장이 노인 옆에 앉아 훈련을 함께 지켜봤어요. 선생님 덕분에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국방부에서 공식 통보가 내려왔어요. 과거 기록 복원 절차가 시작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재조사팀이 구성됐어요. 1980년대 전차 개발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명단이 다시 검토됐습니다. 노인의 이름도 그 안에 포함됐죠. 국가보훈처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생활 지원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철조망 밖에서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됐습니다. 임시 거처가 마련됐고 생활비도 지원됐어요. 경납고에서 노인을 처음 조롱했던 정비병이 찾아왔습니다. 죄송했습니다. 노인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아. 너희도 몰랐던 거잖아. 부대 교육관에서는 이번 사건을 자료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잊혀진 기술자의 귀환이라는 제목이 붙었어요. 신병 교육 때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질 예정이었습니다. 한 달 뒤 국방부 청사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어요. 뒤늦게나마 노인에게 공로패가 수여됐습니다. 사진 한 장이 국방일보에 실렸죠. 사진 속 노인은 공로패를 가슴에 안고 있었어요. 그의 눈가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훈련장 경납고에는 작은 명판 하나가 걸렸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전차를 살린 기술자를 기억합니다. 그 아래 노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40년 동안 지워졌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은 다시 역사 속에 남았어요. 경납고 박 훈련장엔 오늘도 전차들이 힘차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어딘가에서 노인도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종종 누가 중요한 사람인지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름이 지워졌다고, 기록이 사라졌다고, 그 사람이 사라진 건 아니었는데 말이죠. 고장난 전차를 살린 건 기술이었지만 잊혀졌던 한 사람을 다시 살린 건 진실이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는 이름 없이 버텨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들을 다시 부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살며시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큰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